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물시장의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노종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고 계신가요? 네, 역시나 어젯밤 유럽에서 들려온 긍정적인 뉴스가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럽발 훈풍 짧겠지만 일단은 즐기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즐기자는 좋은데 짧지만이 마음에 또 걸리네요. 그만큼 유럽발 훈풍을 일시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전망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결국에는 그리스의 예상 밖의 어떤 강한 긴축안과 거기에 대한 유럽 시장의 환호는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뉴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왜 짧다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상 시장의 본질은 그리스 이슈가 아닌 앞으로 있을 미국의 여러 가지 금리 인상과 같은 이슈들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리스 관련 뉴스는 긍정적이고요. 특별히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최근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유럽에서 들려온 이 긍정적인 뉴스는 대형주 부진을 일시적으로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 여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대형주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기 어렵고 이 이슈도 단발성에 끝날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개선은 수출이 일단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짧게나마 즐겨야 되는 이 상황인데 어떤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죠. 예,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역시나 유럽 관련된 이슈에 강하게 반응하는, 좋게 반응하는 섹터와 종목들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유럽 이슈에 가장 영향이 큰 우리나라 산업은 산업재 주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그리고 건설, 은행 같은 이런 섹터들이 유럽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업체별로 사실상 실적에 대한 리스크들이 천차만별이라서 섹터가 다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빅베스가 이미 일어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트밍,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조선건설 같은 산업재 그리고 은행 섹터들이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은 역시나 이런 대외 여건이 좋아진다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조선건설, 은행 이런 섹터들을 얼마만큼의 그런 기간에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상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금리 여건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이벤트성 호재로 길게 들고 가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조선 같은 섹터들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수주 여건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별로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 종목들이 다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어떤 실적의 위기들을 넘어가고 과거 실적을 털어버린 일부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종원 연구원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죠.